어제 LA 한인타운과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용의자의 범행입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연방 상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도 치러집니다. SBS는 오늘부터 한인 후보가 뛰는 선거구 중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연방 하원 선거 지역구들을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피자 주문을 가장하며 911에 전화해 성폭행 상황에서 구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 이민자인 에르난데스 몽카요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남가주 지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밤 기온은 최저 4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이번 주에 논의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과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용의자의 범행입니다. 계속되는 총격 사건에 LA 주민들, 특히 한인타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가. 어젯밤 10시 30분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가 차량 안에 숨진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총격으로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30대 히스패닉 여성이었습니다. Shot someone here that was parked right there where the white SUV is. 11 something when they taped it up and all the police showed up. 이 사건 6시간 전쯤 LA 한인타운 부근 또 다른 주택가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40대 히스패닉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주택가를 지나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용의자와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50대 남성 마빈 마가나, 차량 안에 사람이 숨져 있다고 신고한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The suspect responsible for both murders walked into 77th Area Station and was identified as Marvin Magana. 총격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에 한인타운 주민들의 불안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이사를 왔는데 한국 비해서 좀 많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밤에 혼자 걷기는 좀 무섭고 그런 것 같아요. Gun laws and things like that here, you know, the United States doesn't have a lot of gun laws and LA시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둔 만큼 잇따르는 총기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선거에선 대통령 외에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 하원 45지구와 47지구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다 오렌지 카운티고 한인 후보가 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SBS는 오늘부터 이 두 지역구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연방 하원 45지구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타운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45지구 지역입니다. 한인 미셸 스틸과 베트남계 미국인 데릭 트렌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 중 하나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쏟아부은 돈만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2년 전 지역구가 바뀐 데다 대선까지 겹치면서 3선에 도전하는 미셸 스틸 의원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이 7번째인데요. 매 선거가 항상 틀린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고. 이 지역의 한인 유권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8.5% 정도. 반면 베트남계 최대 밀집 지역인 만큼 베트남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7%에 달합니다. 정치에 처음 도전하는 베트남계 미국인 데릭 트렌 후보가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When we look at what Michelle Steele has done for this district and for the people of California, it's not consistent with what we want in a U.S. representative. 스틸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공약은 인플레이션과 세금 완화, 그리고 국경 강화입니다. Inflation, 그다음에 gas prices, 그다음에 crime.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고 나쁜 사람들이 길거리를 걷는 이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해서 모든 이슈가 다 똑같기 때문에. 트렌 후보는 미군 변호사 출신으로 인프라 강화와 처방약값 완화, 그리고 이민자 옹호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ne who's going to vote for infrastructure bills to help our economy. You want someone to vote for inflation reduction to cap insulin costs for our seniors and all those that really need that type of medication at $35. She voted against that.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낙태권과 치안 문제. 스틸 의원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제외하곤 낙태 금지를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로-라이프였거든요. 3 exception에다가 근데 자꾸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게 no exception이고 누가 pregnant 되면 state law를 제가 change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national ban on abortion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트렌 후보는 스틸 의원이 낙태 전면 금지를 찬성하는 법안에 동의해놓고 이런저런 예외 조항을 내세우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t's all based on facts and her record. You know, her baseless attacks on me are made up on the other hand. 한편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두 후보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3% 격차로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데다 선호하는 당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도 24%나 되는 상황. 따라서 한인들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는 어제를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사전투표가 5,346만 802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편투표는 2,560만 건, 대면투표는 2,770만 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의 사전투표율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전체 투표율의 70%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 사전투표율이 이를 넘어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원은 39.1%, 공화당원은 36.3%, 그리고 무당파나 군소정당 성향 유권자는 24.6%로 집계됐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스티브 강을 포함한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신임 커미셔너들의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마퀴스 해리스도 쓴 LA시의장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전 세계에 LA시를 알리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들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LA시를 위해 봉사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들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강 신임 커미셔너는 KYCC에서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엔젤리노가 공정하고 충분한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강 신임 커미셔너는 표결 직후 선서식을 가졌으며 공식 임기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성이 피자 주문을 가장하며 911에 전화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됐습니다. 경찰은 실제 신고 전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볼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9일 오전 3시 45분쯤 피자를 주문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여성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 이민자인 에르난데스 몬카요를 교살과 성폭행 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와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카인 복용 후 폭력적으로 돌변한 그가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60대 남성이 뺑소니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8시쯤 베렛 브러더스 파크 인근 굿펠로우 블루바드와 세인트루이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 따르면 한 차량이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63세 남성을 덮쳐 몇 블락 동안 그를 끌고 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아직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를 찾지 못했으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시정부 차원에서 신호등 추가와 도로 재포장 등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남가주 지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밤 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로 예측됐습니다. 산악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할로윈 밤에 외출하는 주민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기상당국은 권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 K224편 30번째 탑승 수속 승객에게 샌프란시스코 인천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를 증정했고 탑승객 전원에게 기념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1994년 10월 29일 샌프란시스코행 정기 여객편을 처음 띄운 대한항공은 취항 첫 해부터 주 7회 이상 매일 운항하며 한국과 미 서부 지역 간 물적, 인적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지난해 총 탑승객 수 17만 6천여 명으로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로의 접근성을 높여 한국 IT와 반도체 등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참관단을 보내는 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는 겁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군 전투 동향을 분석하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투입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Some of these DPRK troops have already moved closer to Ukraine, 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오스틴 장관은 만약 북한군이 공격해오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싸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군 파병을 강력 규탄했고 향후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또 국방 한계선 NLL이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명시했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NLL을 강조한 건 6년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이번 주 논의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어떤 지원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 지원 레드라인을 정해둘 경우 그게 뚫리면 방책이 없어서 우리는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근처로 이동했는데 언제 전투에 투입될지는 계속 관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팀을 현지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 파병 대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엔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AI는 인류에 도움을 주는 한편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AI 기술을 위해 인간이 저임금과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영화 제작 산업의 중심 이곳 미국 헐리우드에도 AI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바뀌는 CG 기술부터 영상과 음성 편집 기술까지 AI가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명의 여주인공이 600m 높이의 방송탑에 올라갔다가 사고로 고립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Now we're stuck on this stupid tower in the middle of... 이런 욕설 때문에 청소년 관람 제한 등급을 받았고 수익 감소가 우려됐습니다. 다시 찍으려면 100만 달러 이상을 더 써야 하는 상황. AI 기술이 해법이 됐습니다. 창작의 한계는 허물어지고 시장의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But with this technology, it opens out to a whole new audience, which is that you're breaking kind of down those barriers of culture that we have that are so ingrained now. 이런 AI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AI는 창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나 유명 게임의 캐릭터를 디자인했거나 핸드 드로잉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이들도 한때 AI는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AI에 블레이밍을 하진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이 사일런트 킬러라고 표현한 게 What AI is doing that is they're killing everything. It's not a tool anymore because it's displacing so many artists out there. They invest time and effort.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또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중요한 돌봄과 간호의 영역도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위협을 호소하며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 건 간호사들입니다. AI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하고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지에 대한 대답은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So if you invest in on yourself and develop a certain skill that right now AI can't do, it's not just about being better in drawing and sketching, how to think, how to communicate, how to work in teams, how to make decisions, how to also tell stories. SBS 홍윤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르면 오늘 외교장관 회의에 나섭니다. 북한군 파병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군을 추가로 파병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전략적 협의에 나선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 외무상의 방문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Москву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прибывает. 최 외무상의 방문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엔 외무장관 간의 상호 방문은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도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측이 외교적 대응책을 조율하고 파병 규모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도 의제에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앞서 미국 CNN은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북한군이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도 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미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진입설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부 북한군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스페인 동부와 남부에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하늘길도 끊겼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와 들판이 누런 강으로 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물속에 잠긴 차량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페인 남동부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La que hay en la entrada, que ya desaparecido. Los demás, y dos que no saben si han aparecido todavía o sí. 지금까지 최소 72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상당수인 걸로 알려져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스페인 정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Trasladar en nombre del Gobierno de España, pero estoy convencido del conjunto de la sociedad española, toda nuestra solidaridad y el afecto a las familias de las personas que han fallecido en esta tragedia. 안달루시아에선 승객 276명을 태운 고속열차가 탈선하고 10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발렌시아에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Había una trompa de agua que aquí no llovía, pero es de la sierra, viene toda la sierra. Pero venía ya con pinos, ramas, pero todo de golpe, venía muy fuerte. 스페인 기상청은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는 등 하루 만에 한 달치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에선 한 달치의 4배나 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폭우는 스페인 남동부를 가로지르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내일 할로윈을 맞아 전국적으로 도로 곳곳이 폐쇄되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 도로가 내일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일시 폐쇄됩니다. 교통국은 할로윈을 맞아 모이는 인파로 인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멜로즈 애비뉴 사이, 할로웨이 드라이브와 윌로비 애비뉴 등 지역에 내일 밤 12시부터 금요일 오전 7시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픽업과 시티라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월 7일 한복의 날 기념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의회에서 선포한 한복의 날 제정 1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미주 한인이민 역사 속에서의 한복 변천사를 조명할 예정입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뉴욕주 검찰이 장난감 총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총기를 발견할 경우 해당 매장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난감 총기는 반드시 밝은색이나 반투명, 투명 해야 하며 검은색이나 푸른색, 은색 등은 판매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티켓마스터 계정이 해킹돼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유망됩니다. 경찰은 LA와 필라델피아 등 전국에서 티켓마스터 고객들의 어카운트를 해킹해 값비싼 티켓을 가로채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티켓마스터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개인 이메일 패스워드도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6일 마키키 공원에서 제2회 김치축제가 개최됩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11월 22일 하와이주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치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음식 판매 부스가 설치되고 문화 공연이 펼쳐지며 직접 김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굽 높은 하이힐 구두라고 하면 예뻐도 오래 신으면 불편하고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런데 이 하이힐을 신고 마라톤에 나간 남성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마라톤 현장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캐나다에서 온 한 남성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 편한 운동화를 신어도 모자랄 판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굽이 7cm나 되기 때문에 뛰기는커녕 오래 신고 걷기만 해도 발이 꽤 아플 텐데요. 하지만 남성은 고통을 참아가며 하이힐을 신고 7시간 동안 무려 67km를 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이런 도전에 나선 건데요. 하이힐로 인한 고통쯤은 이들이 겪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 남성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는데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뒤에 서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 즉시 내려서 차 상태를 확인한 남성은 먼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차 수습에 나서는데요. 흠집이 났는지 박박 문질러 보는데 잘 안 되나 보네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차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를 내려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황당한 분풀이를 하고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남았고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한 남성이 우연히 도로 옆에 버려진 알 하나를 주워왔다는데요. 애지중지 돌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아일랜드 방송인인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도로 옆에서 작은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알은 아무리 봐도 버려진 것 같았는데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알을 가져온 남성은 이후 부화시키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해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마침내 알에 금이 가면서 아기 오리 한 마리가 세상에 나왔는데요. 남성은 아기 오리에게 스파이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인형도 만들어주고 수영도 시켜주면서 우정을 나누는 사이 오리는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모든 과정을 공개한 남성은 오리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바꿔놨다며 소감과 근황을 전했습니다. 또 조만간 충분히 자란 오리를 동물 구조센터로 데려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소녀가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달립니다. 뒤에는 제 몸보다 훨씬 큰 성인 남성까지 태우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안전모도 없이 달린 소녀의 나이는 이제 겨우 7살. 알고 보니 뒤에 앉은 남성은 소녀의 친아버지로 알려졌는데요.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다루는 소녀가 자랑스러운지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연신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영상이 확산하자 사람들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딸을 말리지도 않고 위험한 상황 속에 방치했다며 경찰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